신상권 등장, 물가 상승, 상권 슬럼화에도 막리단길은 계속 잘 될까? 식상하다. 어떤 음식을 자꾸 먹어 물리거나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린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이 식상함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몇 번 가보거나 해보거나 먹어보면 식상하다고 생각할까요? 10번? 5번? 3번? 아니요. 딱 한 번입니다. 처음 한 번.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맛집을 생각해 볼까요? 정말 맛있다고 하는 집에 몇 번 가보셨나요? 아마 진짜 맛집이라고 손꼽는 가게들도 한 번 가본 가게가 가장 많을 겁니다. 2번, 3번 가게 되는 정말 내 취향에 맞는 가게도 있지만 그런 가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상권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한두 개 맛집을 가봤거나 쇼핑을 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그 상권을 가본 것으로 인지하고 머릿속에서 가본 곳으로 분류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새로운 곳을 찾죠. 오늘 둘러보는 막리단길은 2015-16년도부터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연남동, 막리단길, 샤로숲길, 서촌과 같이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 다음 세대의 신상권들이 전국 여기저기서 발생하던 때였죠. 특히 망원시장과 함께 힙한 맛집들이 조명받았던 막리단길은 급속도로 주요 상권 반열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걸 찾는 MZ세대들에게 전통시장과 신상권이 공존하는 매력을 주기도 했지만 각종 언론과 SNS가 집중적으로 막리단길을 띄워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권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우려가 따릅니다. 과연 이 유행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우려 말이죠. 상권이 활성화될수록 추락의 불안감도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한때 유행이었던 경리단길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로 급속하게 추락했었는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 2020년 2월 코로나가 상륙하면서 모든 로드숍 상권이 침체에 접어듭니다. 자연스럽게 막리단길의 성장세도 한풀 꺾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랐던 코로나 방역 조치가 22년 4월 무렵 해제되면서 살아날 상권들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막리단길과 망원시장은 코로나 이전의 규모와 위상을 되찾았을까요? 여러 가지 지표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지하철 하차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리단길이나 망원시장은 차로 이동하기에는 주차가 그리 편한 편이 아니라 지하철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권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2015년 무렵부터 8년간의 월별 하차 인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년 2월 전까지 확실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2017년 8.5%를 비롯해서 2019년까지 매년 5.2%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17.4%가 순식간에 빠지면서 코로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21년과 22년 슬금슬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막리단길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나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지표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막리단길이 정점을 찍었던 2019년에 비해 2022년 전체 하차 인구 수는 9.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1년과 22년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회복하는 그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쪼개서 보면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전까지는 19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하거나 점심시간은 오히려 능가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오후와 저녁, 밤 시간대로 갈수록 하차 인구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게 보입니다. 간단하게 2019년 대비 2022년 시간대별 하차 인구수 증감률을 보면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서 저녁으로 갈수록 하차 인구가 감소한 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저녁 시간대를 위주로 하는 주점이나
파인다이닝 외식업은 아직 어렵고 점심시간대 위주의 업종들이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망원 일동의 매출액과 점포수 변화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과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이었던 20년에도 매출은 3.5% 증가했고 21년 12.6%, 22년 16.7%가 증가합니다. 같은 기간 점포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 20년은 0.9%에 불과했지만 21년 6%, 22년 6.6%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기간은 전국적으로 상권이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시장 규모가 증가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업종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코로나 기간이었던 20년과 21년은 소매업과 병원 업종이 크게 증가하며 안정적인 시장 형성에 기여했고, 방역조치가 해제된 22년은 음식과 오락 서비스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생활 서비스 업종이 대폭 성장한 것도 눈에 띕니다. 상세한 업종 단위로는 커피와 디저트, 제과점, 케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 같은 업종이 3년 만에 60여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미용실, 네일케어와 같은 뷰티 서비스 업종, 애완동물 관련 업종, 셀프 스튜디오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반 음식점은 삼겹살, 횟집, 기타 외국식, 중식, 스파게티 전문점 등이 늘었지만 전체 10개 내외였습니다. 반대로 3년 만에 감소한 업종을 살펴보면 한식이 12개 감소했고 호프, 화장품, 액세서리, 당구장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많이 감소한 업종은 없지만 한식류와 아동 관련 서비스업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밥집이 줄고 커피가 늘어난다. 아동이 줄고 뷰티가 늘어난다. 막리단길도 주변 고객보다 외부 고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쩔 수 없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성격이 모호해지고 있는 점인데요. 막리단길은 점점 어딜 가나 찾을 수 있는 디저트 카페와 셀프 스튜디오 같은 업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권의 성격이 일반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종 특색 있는 맛집들도 눈에 띄고 점심시간부터 줄을 서는 가게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해 보였고, 큰 특색이 없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장사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옆 가게와의 궁합이 너무 안 맞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망원 일동은 점심시간대가 회복하고 있고 커피나 디저트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주말 밤 시간대를 타깃으로 하는 작은 주점을 오픈해 놓고 주중이나 점심에는 장사를 안 하는지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게들 틈에서 주중 점심시간대에 혼자 장사하겠다고 문을 열어놔 봐야 사람들이 올 리 없죠. 이런 건 서로 마이너스입니다.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요일별, 시간대별로 비슷한 가게 옆으로 가서 장사할 때 같이 손님을 끌고 쉴 때 같이 쉬는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장 내부가 어떤지 또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좁고 차도는 위험하고 주차는 불편합니다. 맛이나 멋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은 시간 제약이 있죠. 맛이나 멋을 들고 나타나는 새로운 상권은 계속 발생하니까요.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가게가 각자 치열하게 장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상권이 한번 망가지면 손님이 뚝 끊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상권의 유입량이 줄면 내 가게로 올 손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이 아직 망가지지 않았을 때 상권의 구성과 조화를 고민해서 전체 집객력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표 요일과 시간대를 잡아주고 공동의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마케팅 활동을 해야죠. 겉에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상권의 공동 마케팅 노력이 잘 안 보입니다. 바로 옆 망원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문 열고 같이 띄우고 또 공동으로 외부 마케팅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집단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됩니다. 손님의 불편한 점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역부터 시장까지의 안내판을 군데군데 설치해 놓은 것도 눈에 띄네요. 망리단길이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면 망원시장은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망리단길이 이런 느낌을 벤치마킹하거나 망원시장의 유입객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망리단길과 망원시장이 실패로 남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권 구성과 전략을 빨리 잡아내면 좋겠네요. 오늘은 망리단길 상권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